데일리 브리핑. 네,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해서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워싱턴입니다. 네, 2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이제 가결이 됐는데 이 가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마쿠 협사령이 돋보였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무슨 내용입니까? 네, 뉴욕타임스가 그 마쿠 협상, 마쿠 협의의 전 과정을 또 소개하는 글을 장문의 기사를 실은 바 있습니다. 네. 난 9월 중순이었는데요. 워싱턴 내셔널스 야구장에 바이든 대통령, 펠로시 의장, 또 슈머 상원 대표 등이 함께 직관한 적이 있었습니다. 야구 경기를 직접 현장에서 보는 그 연례적인 행사인데요. 이때 ESPN 생중계 화면에 전화 통화하는 펠로시 의장의 모습이 잡힌 바가 있습니다. 네. 그때 바로 전화한 사람이 조 맨신 상원의원입니다. 어허. 하원 의장이 상원의원과 무슨 마크 협상한다는 게 좀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. 네. 왜냐면은 뭐 상원 대표가 따로 있는데 하원 의장이 상원이 아무리 이제 열쇠를 쥐고 있는 상원이라 할지라도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마크 협상 벌이는 것이 이제 보기 드문 일인데 네. 그런 협상 끝에 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지도력을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또 개인적인 친분 관계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. 펠로시 하원 의장과 조 맨신 상원의원은 조상이 이태리계입니다. 어허. 같은 이태리계, 이름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라스네임을 보면 그렇고 두 분 다 또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요. 네. 그런 반면에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아시다시피 유태계입니다. 네. 이러다 보니까 슈머 상원의원과 이제 척슈머 상원 대표와 조 맨신 상원의원이 다이렉트로 협상을 해왔지만은 마무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직접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고요.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도 뭐 2조 달러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도 조 맨신 상원의원은 1조 5천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라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제 그렇게 또 나중에 슈머 상원의원과 조 맨신 상원의 비밀 합의로 1조 5천억 달러에 타결해 준 것으로 이제 그런 그 문건까지 나왔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슈머 상원 대표가 펠로시 하원 의장을 속인 셈이 돼버립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분개했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직접 나서서 또 같은 그런 그 독특한 배경 때문인지 조 맨신 설득을 직접 했고요. 그래서 조 맨신 상원의원도 이제 약간의 그 입장 변화도 있었고요. 1조 7,500억 달러. 물론 세제 혜택을 포함하면 2조 2천억 달러는 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2조 달러까지를 끌어올리는데,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상당히, 이제 그 맨신 상원의원과 그 어떤 공감대를 미리 끌어냈기 때문에, 상원에서도 이제 가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여줘야만 하원에서 민주당 진보파를 설득할 수 있었거든요.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협상력을 발휘해서 선도 인프라 투자 법안의 하원 가결 최종 승인을 하는데 성공했고, 또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도 하원에서 가결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을까. 이런 그 분석이 나온 것으로 볼 때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81세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야말로 마지막 노익장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이제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하원 안에서 세 가지 방안이 수정이 돼야 된다. 그게 수정이 불가피하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네. 방안입니까? 첫 번째가 지금 4주간의 국가유급 휴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것인데요. 조 맨신 상원의원이 이것을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금도 공개적으로는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런 그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면은 네. 조 맨신 상원의원에 약간 물러설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. 지금 보면은 하원 안에도 보면은 2024년에나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. 예.
그러면은 지금 당장 물가 때문에 이제 그 물가 오름세 때문에 이제 맨신상원위원은 내년으로 좀 미루자라고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180도 갑자기 바꾸기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2024년 도입이니까 조금 양해를 좀 해달라. 상징적으로 이 도입한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은 지금 하원한 대로 그대로 또 도입 완전히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또 그걸 또 그대로 도입시키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럴 테니까 종업원은 유급휴가에서 받는 봉급을 전부는 안 받고 조금 좀 낮출 수도 있는 거죠. 우리 일반 회사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유급휴가 가면은 아무리 유급이라도 100%를 받지는 않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덜 받고 또 회사도 조금 부담을 해서 정부 돈은 그나마 조금 줄이는 방법. 이게 10년간 2천억 달러 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조맨신 상원의원도 도입에는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합의점까지 이미 찾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지방세 연방공제 한도를 지금 $10,000에서 $80,000로 올리려고 지금 하원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조금 고소득층이 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그런 셈이 돼버렸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, 밤 메넨데스 상원의원 같은 약간의 그 진보 성향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상당히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. 그 민주당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현재는 연소득 $400,000 이하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됐는데 요거를 한 $550,000로 올려주는 대신에 $10,000 한도는 그대로 두자. 이렇게 이제 상원 진보파들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화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고요. 네. 이민 방안도 이제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관심을 끌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. 10년 이상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 한 680만 명 된다는데요.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는 안 되는데 워크퍼밋은 주자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5년짜리 워크퍼밋에 연장이 가능하니까 한 10년까지는 최소한 이제 해줄 수 있는 워크퍼밋 제공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상용 영주권 번호를 가족이민 26만, 취업이민 22만 개를 재사용하게 되면은 이민적체를 많이 제거할 수 있거든요. 완전 제거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땡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상원 입법고문이 요러한 이민 구제 조치, 이민 개선 조치가 이 예산 조정 법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요거를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상원에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다루는 동시에 아마 상원 입법고문에 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. 두 차례나 서류미비자들은 거부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내부 의견보다는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하원은 통과했고 만일 상원에서 수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원에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네, 되면 그렇습니다. 올해 안에 최종 확정이 가능할까요? 네, 지금 뭐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말씀 또 드린 대로 12월 4일 이전에는 임시예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국가부채 한도는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12월 4일까지도 이제 연장을 했지만은 12월 15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이제 공표를 했거든요. 국가부채 한도 상향은 12월 15일 이전에만 또 해결하면 됩니다. 그러나 임시예산 같은 경우도 뭐 몇 주짜리라도 또 지금 금방 할 수 있는 것이고요. 네. 근데 그것부터 먼저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다루는 거는 그 결과 이후에나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습니다. 또 이제 성탄절, 근데 매년 보면은 성탄절 다음 날부터 하면 27일이 되거든요. 월요일이 되면은. 네네.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상원이 먼저 가결을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원안과 내용에 사실은 그 숫자 하나만 틀리더라도 다시 가결해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대로 그 스탬프를 찍는 게 아니면은. 근데 한 세 가지는 분명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상원에서 가결되고 난 다음에 그 법안을 하원에서 재가결을 해야 합니다. 그런 것에 보면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상원이 가결하고 하원에서 재가결하고
근데 연말에 뭐 올해 연말 안에 이것을 확정한다는 그런 그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연말에는 최소한 그 대통령 서명까지 끝내는 것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 마지막 이런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내년 선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런데 이제 올 연말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야말로 한번 선거 전에 내년 중간 선거 전에 한번 싸워볼 법하다. 이런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 안에 이 2조 2천억 달러짜리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최종 확정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세 특파원이었습니다.